현재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하여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주요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에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 회담을 가졌으며 북한과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은 트럼프의 주요 관심사였다며 관련된 보도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한국이 방위비를 GDP 2.7% 정도 부담하고 있는 높은 수준이며 이는 나토의 평균보다 월등하게 높지만 트럼프는 비즈니스 논리로 이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의 집권 시 사실상 미군 주둔을 철수할 조건만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에서 북한에 달러를 공급할 실마리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트럼프가 당선되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들고 온다면 탑다운 방식의 빅딜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어찌 보면 일련의 이러한 과정은 한국 입장에선 다소 위협이 되는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인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미국 하원에서도 이런 의견이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주변국들에서는 의외로 한국이 조용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열강에 둘러싸여 있으니 더욱 이슈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러시아는 주한미군 철수에 쾌세를 부를 것이며 일본은 방어막이 없어지니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부적으로 한국에서 뜻밖의 이러한 사안에 대해 덤덤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국의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한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데요. 특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핵연료 공급 및 핵잠 의논을 지속한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한국이 핵 잠수함 관련해서 미국과 논의를 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협상 뉴스가 보도되었는데 뜻밖의 매우 놀라운 반응도 보이는 상황입니다. 국방부에서는 최근 수년간 국방 중기 계획을 통해 4,000톤급 잠수함 건조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당시 일각에서는 기존의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핵 잠수함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에서의 정상회담 직후에도 관련 의제에 올라갔다는 추측이 계속해서 제기되면서 한국이 곧 핵잠을 보유하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핵잠을 보유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핵 확산 방지 혹은 핵 도미노 현상으로 많은 국가가 핵 관련 군수 물자를 보유하게 되는 것을 꺼리는 기조로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도 더 이상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 등의 동맹의 조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며 미국 보수 싱크탱크들은 계속해서 주한 주일 미군의 병력을 축소 혹은 다른 대륙으로 순환 배치를 권고합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축소 철수설과도 일맥상통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동북아 안보는 소홀하게 할 수 없으며 중국과 태평양 패권을 맞서야 하는 상황이고 결정적으로 북한 때문에 한국은 더욱더 핵 잠수함과 같은 전략 자산이 필요하다고 지적돼 왔습니다. 당장 북한은 2019년 10월경에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한국과 동북아시아 안보를 크게 위협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발만 보더라도 한국이 북한에 대응하는 대칭 전력을 갖기 위해서는 핵잠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SLBM을 언제 어디서 발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에서 끊임없이 잠수함을 운용하며 북한의 동태를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에 충분히 무게가 실립니다. 핵 잠수함은 무제한 수중 작전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의 스펙 차이는 대략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은 평균 시속이 12km 정도이며 핵 잠수함은 시속 3-40km를 넘나드는 속도를 냅니다. 또한 디젤 잠수함은 거의 매일 물 밖으로 나와서 각종 보급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노출되어 폭격당할 수도 있고 이는 은밀한 작전을 벌여야 하는 잠수함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각종 고도화된 작전 수행이나 전쟁 억지력 등은 핵 잠수함이 압도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략 이러한 틀로 일본의 관련 뉴스가 나가면서 일본의 반응도 상당히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이 미국과 핵잠 협상을 했다는 자체가 일본으로서는 위화감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군사 관련 협상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특히 미사일 사정거리를 2차례나 개정했습니다. 보통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미사일 협정을 트럼프 대통령 때만 2번을 갱신한 것은 그만큼 한국이 국가 안보에 적극적으로 전략을 편 것입니다. 한일본 네티즌은 이렇게 계속해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빌미로 군사 물자를 확보하는 것 같다면서 언젠가는 미국이 한국 핵잠을 허락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국이 한국의 핵 우산 등 핵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으나 한국이 북한에 대응해서 관련 대칭 전력을 가져야 한다고 미사일 지침 개정과 같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요구하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핵잠 운용에 관한 타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한국이 핵잠을 갖는 것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우 매체인 데일리 온라인의 경우에는 한국이 핵잠을 가질 필요가 없음에도 가지려 한다고 보도하면서 사실상 북한만을 상대하려고 한다면 운항거리가 장거리일 필요도 없으며 결국에는 북한만이 목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시 일본의 도쿄와 같은 대도시에도 목표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황당한 이야기도 곁들입니다. 또한 핵 잠수함을 빌미로 한미 핵협정을 개정하면 결국에는 핵무기를 비밀리에 추진한다는 뜻으로 일본의 언젠가는 그런 핵무기가 큰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은 절대 한국의 핵잠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케이와 같은 극우 언론은 한국에 뒤지지 않아야 한다며 미일 간의 조속히 장거리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하고 일본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원점 타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이는 한반도에 미사일이 향한다는 점에서 한국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까지 닿는 미사일은 당연히 한국도 사정권이므로 한국 입장에서는 미일 움직임을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중국을 대항하는 방향이라서 일본의 이러한 중장거리 미사일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도 핵잠과 같은 강력한 안보 자산을 확보하여서 주변국의 전쟁 억지력을 심어야 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연일 한국이 뭔가 핵무기에 근접했다는 이야기로 온라인을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국의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고 핵 추진 잠수함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야기한 핵무기는 한국의 핵잠과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핵탄두 미사일이 아닌 순항 미사일 정도가 탑재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잠을 건조하게 되는 과정에서 고도의 핵 관련 기술이 들어가게 되며 그러다 보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며 결국 이것은 일본에 좋을 리가 없다는 논리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한국은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준비가 모두 끝마쳐진 상황으로 2년 내에 건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마지막 단계의 허가사항을 조율하는 것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거의 코앞에 왔다고도 판단하는 겁니다. 또한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은 프랑스의 바라쿠다 공격 원자명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데 이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으므로 미국과 협상을 잘 이끌어내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은 3,000톤급 경항모를 도입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해군 전단을 제대로 꾸리게 된다는 점도 핵추진 잠수함의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육상에서는 현무 미사일을 비롯 각종 전력이 갖춰져서 있는 상황이고 공군은 F-35를 도입하고 해군도 서서히 전열을 갖춰 육해공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러한 한국의 무장이 일본에도 도움되는 면도 있습니다. 한국 핵잠 보유의 딜레마에 빠진 것인데요. 왜냐하면 한국 핵잠이 북한의 잠수함을 추적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 및 위협 요소를 즉시 감지한다면 이는 한미 간의 동북아시아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북한 미사일 정보를 공유해달라고 한국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의 핵잠까지 가세해서 SLBM의 정보까지 일본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면 할 말이 없겠죠.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실제 가장 경계하고 있는데 한국의 핵잠으로 이를 파악할 수 있다면 미지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에서도 좀 더 벗어나게 되므로 어떻게 보면 딜레마에 빠지게 된 셈입니다. 한국의 핵잠을 허용하면 북한 잠수함 미사일 경계 효과가 있지만 한국이 핵잠 갖는 건 싫은 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지소미아가 강화되는 계기로 한국 핵잠을 용인한다면 거절도 못할 일이라 질색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자신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자주 국방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방력 강화는 누구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외세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함이며 열강이 둘러싸여 있고 남북이 갈라져 있는 작금에는 핵잠을 비롯해 무엇 하나라도 빠르게 도입해서 주변국에 잠재적인 억지력을 심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역으로 자신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한국이 이렇게 국방을 강화하려고 할 때마다 일본은 각종 로비로 미국의 방해 공작을 할 것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볼턴 전 특별안보보좌관은 일본은 한미 간에 다양한 방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평화 모드를 지극히 경계했는데 남북이 긴장되어야 미국의 이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일본이 6.25에 군수물자를 공급하여 2차 대전의 패망을 극복할 정도로 경제가 살아나서 한반도의 평화는 자신들에게 방해가 되는 동시에 전쟁 억지력을 가지는 한국의 군사력 강화도 안 된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한국이 미국 핵잠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협을 느끼고 위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국방비를 대거 집행하면서 갈수록 자주 국방을 실현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트리블TV입니다. 감사합니다.